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12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벌써 강산이 한 번 바뀌고 2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그를 놓아드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 그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미안함과 죄송함에 가슴이 애어오는데요. 국민을 사랑했던 대통령,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애썼던 대통령, 불의와 맞서 정의를 실현하려 노력했던 대통령, 어쩌면 저는 그를 죽을 때까지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렀지만 도대체 뭐가 바뀌고 변화했을까요? 남아있는 저희들의 몫이었던 개혁의 과제들은 제대로 완수해온 걸까요? 오늘도 미안함과 죄송함을 가슴에 품고 또 마음을 다 잡아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이죠. 같은 날 그의 동지이자 친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당군 이래 최대의 성과를 내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라면 예전 같았으면 카 퍼레이드라도 해야 할 판인데요. 하지만 국내 언론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폄훼하고 성과마저 축소하려는 왜곡 기사까지 무차별하게 포탈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보수 신문들은 대한민국 신문이 맞는 걸까요? 또 이런 성과를 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맞는 걸까요? 잘한 걸 잘했다, 못한 걸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 힘이 든 겁니까? 보수 언론과 야당 정치인의 아무 말 대잔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포탈 상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기사들은 그 저희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외신 기자를 당황케 한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여기자는 왜 손을 들지 않습니까? 라는 왜곡 기사부터 바이든, 바람난 아내 대하듯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혹평을 쏟아낸 김명한 전 국회의원의 가십성 찌라시 기사까지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수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한심한 한국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배려로 마지막 질문은 그래도 한국 여성 기자에게 기회를 주려는 선의를 이런 식으로 왜곡 보도할 수 있는 건가요? 상황을 살펴보면 앞전에 외신 여기자 2명이 계속해 질문을 한 상황이었고, 그 앞에는 남성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 질문은 한국 여성 기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걸 성차별 또는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며 수준 이하의 보도로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게 기자가 할 짓입니까? 또 김명한 전 국회의원의 혹평을 왜 이 시점에 이토록 자세하게 보도하는 걸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SNS에 올린 일개 개인의 주관적 시점의 혹평을 받아쓰기 한 수준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김 전 의원은 그냥 야당 정치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그렇고 그런 인사일 뿐인 거죠. 이 보도를 한 디지털 타임즈는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단 한 줄도 쓴 적이 없는 매체인데요. 이 신문의 기능은 대체 뭘까요? 제일 앞권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성과로 꼽히는 미국의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해 자화자찬할 성과가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절하한 기사였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지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대구시장으로서 보여준 그의 대응과 행보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정말 쪽팔려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죠. 권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러운 우리 백신 자화상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가 어쩌다가 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다고 감읍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개념 없는 정치야, 무능한 정부야, 비겁한 전문가들아, 자화자찬할 성과가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썼는데요. 앞서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정기 접촉 중인 한국군 55만 명에 대해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감사를 표한 뒤 23일 SNS를 통해 미국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의 직접 지원 발표는 그야말로 깜짝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민들이 아직 백신 접종을 다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매우 많은데 선진국이고 방역과 백신을 접종한 형편이 아주 좋은 편인 한국에 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라는 미국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는데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했다고 이를 알렸습니다. 권 시장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정작 본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편승한 지자체장의 한심한 작태에 속이 울렁거릴 지경인데요. 아무리 빨간 깃발을 꼽아도 당선된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와 매번 엇박자로 움직이며 코로나 상황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왔는데요. 거기에 그의 무능함은 당시 국무총리까지 대구로 내려가 현장을 진두지휘하게 하는 상황까지 만들었었죠. 이런 그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든 다시 당선될 것이라는 믿음과 보수 꼴통 리더십으로 무장한 국힘당 지도부의 지원이겠죠. 오죽하면 미국에 간 황교안 전 대표가 백신을 서울, 부산, 대구에만 먼저 지원해달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우울하면서도 기쁜 날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12주기이기도 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의 성과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딛고 서 있으면 설령 이념과 사상이 다르더라도 적어도 국익을 위해 노력해 얻어낸 성과를 폄훼하거나 비하하지는 맙시다. 제발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주자고요. 대통령께서는 지도자와 시민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각자가 지도자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할지라도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절충하고 타협해 나가면 더 성숙한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예전에도 해석했고 지금도 해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의 참석이 더 고맙습니다.